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힘없는 이들과 외로운 이들, 정의에 목말라는 이들과 동행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중앙성당을 비롯한 제주도 내 카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미사와 예배가 열립니다. 해녀 박물관과 도내 호텔 등에서도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성탄절을 맞아 스쿠버 다이버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바닷속에서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색다른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앞바다.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한겨울 바닷속에는 형형색색의 산호들이 꽃을 피운 듯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물고기들은 군무를 펼치며 다이버들을 반깁니다. 다이버들이 찾아간 곳은 십자가를 닮은 대형 맨드라미 산호. 영락 없는 바닷속 예배당입니다. 다이버들은 산호 앞에서 온누리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제주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더욱 아름답고 물고기도 너무 많고 산호 색깔도 너무 황홀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산타 다이빙 이벤트를 마련한 겁니다. 성탄의 기쁨을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요. 이 제주의 아름다운 바닷속을 다른 다이버랑 외국에 있는 다이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행사.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닷속에서도 성탄의 사랑과 기쁨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을이면 논과 밭에 퇴비를 뿌리다 못해 퍼붓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축을 너무 많이 사육하다 보니 분뇨가 늘어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농촌이 분뇨의 처리장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대로 놔둬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전주문화방송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군 화산면, 트럭이 연이어 논 가운데 퇴비를 퍼붓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똥 퇴비. 논 주인은 벼 대신 거름을 많이 먹는 인삼을 키우겠다며 한정없이 퇴비를 실어 나릅니다. 뭐 어떤 때는 몽창 넣잖아. 이거 지금 어떻게 갑자기 거름 엄청 넣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2번, 3번도 넣을 수 있는 거름이야 지금. 이게. 그만큼 많이 넣는 거야 그냥. 인구 3,000명인 완주 화산은 2만 4천 두의 소를 키워 전국의 면 가운데 사육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 배출하는 분뇨는 15kg. 사람의 18배에 달해 화산면 하나에서만 인구 40만 대도시의 분뇨가 나옵니다. 소는 치워지지 않은 분뇨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가 잠을 자면 고개를 이게 바닥에다 눕고 자는데 똥이 있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눕지를 못하는 거죠.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현재 전라북도에서 연간 사육되는 소와 돼지 닭은 무려 4천만 마리.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1,400만 명분의 오물을 배출해 10년 전부터 토양의 양분이 필요량의 2.3배를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주 화산이나 정읍처럼 가축을 많이 키우는 곳은 3배, 4배 허용량을 넘어섰습니다. OECD에서 저희한테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 양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부는 2004년부터 양분 살포를 규제할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를 추진했지만 축산업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는 10년 만에 사육두 수는 더욱 늘어 도시 사람들의 식수원인 강줄기에는 해마다 녹조가 피어오르고 농촌 지하수의 40%는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음용수 기준 질산정질소 10ppm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10ppm을 초과하고 있는 지하수가 전체 1000층 지하수의 약 40%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맑고 공기 맑은 금수강산에서 불과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 가축 분뇨를 관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산방산을 600년 동안 지켜온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결국 고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산신 고유제를 올리고 베어낸 나무를 수호신 형상으로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 제주 산방산. 산중턱 동굴 남자 앞에 버티고선 아름드리 소나무 앞에서 산신제가 열렸습니다. 600년 묵은 노송을 베어내기 전에 산신령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주민들이 제를 올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신령님이 보호하사 더 이상 재산충이 확대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이 소나무는 조선시대 제주 목사의 순시 장면을 그린 탐라술력도에 나올 정도로 유서 깊은 나무로 마을의 신목으로 받들어져 왔는데 최근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했습니다. 주민들은 베어낸 노송을 수호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 어릴 때부터 자랐고 우리 조상님들도 자라셨고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우리 마을을 보호한다는 그런 신격화된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제주 도내 문화재 구역에서만 벌써 소나무 4,600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600년을 버텨온 신목마저 재선충에 사라지게 되면서 문화재 구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국내외 경기 회복에 따라 내년 제주 경제 성장률이 4.8%로 올해의 3.2%보다 1.6%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부문별로는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호조를 보여 고용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건설과 축산업은 부진하고 물가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한라대에서 금품절도 사건이 잇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라대 모 교수 연구실에서 현금 50만 원이 도난당하는 등 지난 9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건물 연구실과 사무실 5곳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으로 암이 가장 많았고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폐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암의 종류로는 폐암이 10만 명당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암과 대장암, 위암 순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노인은 전체의 62.3%로 전국 평균 75%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14.9%고 2040년에는 35%로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습니다. 네, 성탄절 아침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약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9도 내외로 어제보다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떨어져 춥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6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종일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의 현재 기온 2도 가리키고 있고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산 포항의 내국인 면세점이 내일 문을 엽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성산 포항 여객터미널에 133제곱미터 규모의 면세점을 마련하고 내일 개점식을 열 계획입니다. 관광공사는 주류와 담배, 홍삼 등을 주로 판매하고
앞으로 품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산 포항 내국인 면세점은 지난 2005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다 휴업한 후 8년 만에 다시 개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영상문화연구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구좌읍 화돌에 있는 해녀박물관에서 마술쇼와 제주 그림책 전시, 애니메이션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산타가 된 해녀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요패 소리와새 가족 판소리극, 삼승할망 꽃놀래와 우리 할망낸 영사라수다 2편을 무료 공연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하는 제주 안마의 인성 코칭 토크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모레는 서귀포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려 지휘자 류근수 씨와 연세대 심리학과 송현주 교수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제주시 상록회관에 있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모레 오후 2시부터 근로자와 함께하는 가족 친화기업 만들기 무료 강연을 마련하고 근무 환경과 사회복지를 개선한 도내 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주 MBC와 서귀포시가 공동 기획하고 제주 MBC 윤상범 아나운서가 기록한 국내외 귀농귀촌 사례집 새로운 인생 서귀포와 어우렁더우렁이 발간됐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주식회사 다무에서는 건축 공무 경력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2국에 277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시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경북 구미시, 경기 평택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공무원 정원이 300명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전국 평균은 177명인데 비해 제주시는 313명으로 70%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152명으로 제주시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되면서 538명이 감축된 이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유일의 재활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모레부터 시범진료를 시작합니다. 서귀포 의료원 부근에 들어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재활의료 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 계획에 따라 사업비 362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에 150개의 재활의학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최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뇌신경과 척수 손상, 치매, 통증 등 다양한 환자군에 따라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음 달 27일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대상 종목으로 선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제주의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 유지와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제주에서 4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호 협동조합인 월평 도시골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4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연말까지 2곳이 추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협동조합 수는 모두 46곳이 될 전망입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협동조합이 13곳, 사업자협동조합 22곳, 직원협동조합 4곳 등이고 평균 조합원은 16명, 평균 출자금은 4,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김영훈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지난 22일 퇴임하면서 신임 이사장 선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 선임 문제를 논의한 뒤 내년 초 신임 이사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해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대학 측과 갈등을 빚던 한라대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한라대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조합과 대학 측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늘 오후 5시까지
파업 여부를 묻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대 노조는 최근 부당 인사와 연봉제 전환 등을 둘러싸고 대학 측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학교 측이 단체 교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었습니다. 제주시가 겨울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접수한 결과 110명 모집에 600명이 지원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